저희는 사실 그 재미적인 어떤 측면이라든지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데는 저희들이 김드라나 저나 별 관심이 없어요.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버튼 하나를 계속 차가 폐차될 때까지 안 눌러보는 경우도 있어요. 그 나중에 이게 뭐지? 아, 이런 게 있었네. 이런 게 있었나? 일부 옵션에서 저희가 뭐 이런 게 있대 저런 게 있대 뭐 이런 거에는 사실은 좀 무감각해요.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원하거든요. 그렇죠. 통풍 시트 없다 그래서 안 사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. 맞아요. 예. 우리는 통풍 시트 없는 3 시리즈를 주구장창 타고 이게 뭐 좋은 줄 알고 지금까지 타고 왔잖아요. 근데 M3 같은 경우에 통풍 시트가 없어 그렇게 경악하는 소비자들이 많거든. 그래. 근데 이게 뭐 얼마? 뭐 그러면서 저는 기억나는 게 M3를 타고 한 4, 5년 지났을 때 이야기예요. 네. CD 들어가는 구멍이 있는 거예요. 아, 야, 여기 CD가 들어가는구나 라고 그때 얘도 들어가네? 얘도 들어가네. 지금까지 몰랐어요. 몰랐어요. 그 저나 김드라나 이제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뭐 음악을 막 신나게 듣고 그런 스타일은 또 아니거든요. 그 음악은 또 집에서 가정에서 이렇게 전문 장비로. 왜냐면은 오디오가 아이오닉 5가 참 좋은데 다 좋아요.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이제 조용한데 좀 더 거슬려서는 방음까지 또 다 했어요. 네. 그러면 오디오가 마음에 안 들어. 이 보스 오디오 8스피커인데 이 자동차는 왜 스피커가 많아야 되냐면 이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출력이 강한 스피커를 쓰게 되면 간섭이 생겨요. 작은 걸로 몇 개로 안 되고, 큰 거 몇 개로 안 되고, 네. 작은 걸로 구석구석을 채워내야 된다. 네, 그러니까 이 소리가 중음, 정, 고음에서 이 파형이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니까 파형 간에 간섭이 생겨버리면 막 이상한 소리가 나요. 그러니까 출력을 원래 스피커의 출력을 다 안 쓴다고요. 제한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 개수가 많아야 되는데 아이오닉 5는 8스피커야. 그래서 이제 GV60은 17스피커예요. 그게 사실하는 거예요. 해상력도 더 좋은 걸 쓰지만 네. 스피커 개수가 일단 많으니까 음압, 그 다음에 해상도 이런 것들이 다 좋아져요. 네. 이 사실 자동차에서 이 좁은 공간에서 오디오 세팅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실력 있는 분들은 세팅을 잘 하는데 오디오 업계에서도 실력 있는 척 하는 사이비들이 또 많아요. 실력 있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복불복이니까 순정 오디오 세팅된 거를 요즘은 그렇게 비싸게도 안 팔더라고요. 뭐 많이 비싸야 이번에 그 뱅앤올롭슨이 190만 원인데 거기에 액티브 노이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. 김드라가 그걸 계약하셔가지고 너무 부러워요. 190만 원짜리 옵션을 제가 선택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. 근데 그걸 선택 잘 하신 거예요. 그런데 네. 스펙을 딱 보고 이거는 해자구나라고 그냥 해자요? 생각 없이 그냥 선택해버렸어요. 어떤 분들은 뱅앤올롭슨 사운드가 뭐 이게 디자인 사운드다. 좀 가볍다. 네, 뭐 그렇게. 좀 떨어진다. 근데 자동차에서 즐기는 음악 자체가 무게감 있게 즐길 만한 환경도 아니고 그렇죠. 그런 시스템을 얹을 만한 공간 자체도 안 나와요. 그러니까 딱 그 정도가 좋아요. 그런데 뱅앤올롭슨 사운드가 캐주얼하면서 참 좋아요. 그렇죠. 네. 저도 그 뱅앤올롭슨 스피커는 가볍게 듣기 위해서 이렇게 집에 하나 설치해 놓고 듣기는 하는데 이렇게 무거운 어떤 정말 해상력 하나하나 선율까지 현악기의 그 그렇죠. 손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소리까지 캐치해내려고 들을 때는 사실 컨디션 좋을 때 들어야 돼요. 네. 왜냐면은 음악 감상도 컨디션 안 좋을 때는 되게 피곤하거든요. 맞아요. 그때는 가볍게 약간 뭉그러뜨리는 소리가 좋은데 또 감각이 살아있을 때는 그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을 때 오는 전율이 있어요. 이게 뭐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다르니까 용도가 다른데 자동차는 어차피 전기차가 아무리 소음을 차단한다 그래도 어디선가 뭔가 들려요.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소리가 믹스되면서 들려지는 소리가 굉장히 날카로운 어떤 면도날 같은 소리일 수 없어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뱅앤올롭슨 같은 적당히 들을 수 있는 캐주얼한 사운드에서 17스피커가 적당한 음압으로 뿜어지는 공간감 있는 소리가 볼륨감 있는 소리가 가장 자동차에서는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. 맞습니다. 어쨌든 아이오닉 5 저희가 그 운행하는 것보다 안에 거주하면서 발전기로도 많이 쓰면서 다 만족하는데 그 오디오 좀 좋은 거 좀 쓰지. 대중차니까.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오디오를 바꾸려고 보니까 네.
그걸 세팅을 이렇게 맡길 만한 데가 이렇게 마땅치가 않아서. 네. 그 다음에 전기차가 뭐가 문제냐면 50kW, 100kW 이제 충전기 규격이 있잖아요. 이게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오는 충전소가 너무 많아요. 많더라고요. 네. 보통 50kW인데 뭐 30kW밖에 안 나오거나 이러면 시간이 막 늘어져. 네, 되잖아요. 전자가 음극에서 이제 결합을 하잖아요. 네, 네, 네. 급하게 결합을 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결합을 하는 게 수 있어요. 네. 그 전자가 방출되는 그 양이나 속도에 따라서 이게 방전, 다시 말하면 출력으로 가는 것도 그 시간이라든지 양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. 세밀하게 조율이 되면서 충전하는 거하고 네. 그다음 급하게 셀별로 약간 편차가 생기면서 그렇죠. 측정하는 전압 게이지 네. 자체는 네. 저 충전 양이 많은 셀 기준으로 측정이 됐는데 그렇죠. 막상 달리다 네. 보면은 빨리 소화가 아니라 그 소비가 되니까 셀이 많으니까 있어요. 그 셀이 이렇게 불균형하게 조금이라도 불균형하게 되면은 이게 전압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 셀은 죽어요 그냥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전압이 왜 중요하냐면 전압이 수압이에요. 그러니까 수압을 충분히 높이면 물이 아래로 잘 내려가는데 전달이 잘 되는데 수압이 약하니까 전압이 떨어지면 배터리를 더 이상 못 쓰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항상 전압이 12V라 그러면 요게 12V로 유지를 하는 게 아니라 최저 한 12.56V 다 13V, 14V까지 이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전위 차이로해서 내려가는 건데 완속 충전이 되게 좋다니까. 완속 충전이 좋아요. 제일 좋죠. 네. 사람이 답답해서 못 기다려서 그렇지. 저희 집 앞에 동사무소가 붙어 있는데 네. 그 앞에 완속 충전기가 있어요. 오, 좋네. 그래서 밤에 이렇게 딱 물려놓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되잖아요. 안 돼요. 불편이 뭐냐면 자리 점거하면 안 되니까 아. 문자 받으면 새벽에 나가서 빼야 돼요. 아. 이런 불편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공동주택에 가는 완속 충전기는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개인주택이 그래서 좋은 거죠. 근데 네. 보통 좀 많이 비어 있으면 밤샐 정도 충전 한- 양은 되잖아요. 6, 7시간 해야 되니까. 예. 뭐 완전히 비어 있으면은 한 8시간, 9시간 해야죠. 근데 보통 이제 7kW 정도 되니까 70 정도 만약에 충전한다 그러면 10시간이에요. 그렇죠. 근데 10시간이 좀 더 걸려요. 네. 왜냐면은 그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7kW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세류 충전이라 그래서 90% 이상이 넘어가면 더 이제 예, 안정화시키- 밸런스 절반 해가면서.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. 뭐 한 30-40% 떨어지고요. 요게 한 97% 정도 되면 나머지 3%는 또 여기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집니다. 진짜로. 네. 왜냐면 전자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. 그럼 이제 빈자리 찾아야 돼. 예, 정리하고 가야 돼. 야, 넌 절로 가. 넌 좀 절로 가봐. 자리 좀 마련해. 왜 그 지하철일 때 안에 좀 들어가 주세요. 그러잖아요. 그러니까 전자들이 야, 좀 들어가라 임마 그러면서 정리하는 그것 때문에 충전 속도가 그래도 열이 많이 나. 네. 열받지. 좁은 공간에 들어오면 열받지. 배터리는 그래서 요 80까지는 널널하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급속이 쭉 들어가는 게 어떤 배터리나 다 그래. 스마트폰 배터리, 뭐 노트북 배터리, 어떤 배터리든 전자가 결합을 할 때는 80%까지는 급속으로 잘 되다가 그 이상부터 속도가 느려져요. 그래서 이제 그 이상부터 쓰지 말라는 거예요. 그 이상부터 쓰면 성격 나빠지거든. 배터리 성질 나빠지니까 뭐 나와? 배 나오지. 배 나오면 배 나오면 버려야죠. 버려야죠. 그거 꼭 바늘로 뚫어가지고 아시는 분이 있어요. 하시는 분이 있어. 큰일 나요. 이 산소랑 접촉하게 하면 큰일 나요. 그리고 한번 배부른 배터리는 교환하셔야지. 그렇게 해서 고쳐 따라다니는 분이 계신데 안 됩니다. 바람만 빼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. 잘못하다가 불나요. 집에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. 그 리튬 폴리머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에 리튬 폴리머 배터리 거기서 나오는 가스가 그 폴리머 고분자에서 나오는 가스가 그 예전에 아우슈비츠에서 그런 고분자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 그 오염 진리고 살인 가스도 그렇게 해서 만든 거거든. 유태인들 학살할 때요. 예, 연소시키면은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는 아닌데 리튬이온 폴리머에 고분자를 해가지고 겔 형태로 만들잖아요. 그 겔로 만드는 그 성분이 그게 굉장히 그 화합물이 상당히 유해하거든요. 그게 타면서 나는 가스가. 전기차 불나면 근처 가시면 안 돼요. 호흡하시면 안 돼요. 예. 전기차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많이 쓰거든요. 이 배터리 업체나 전지업체들이 어떤 꼼수를 쓰냐면 우리 제품은 80%까지 급속으로 몇 분이면 됩니다. 또 이런다? 에이, 진짜. 어떤 배터리든 어떤 회사든 다 그런데 지들만 그런 것처럼.
모든 배터리는 그게 물리 법칙이에요. 회생제동처럼 배터리가 전자가 결합할 때는 80%까지 빠르게 결합을 합니다. 그러니까 어떤 전기차든 80%는 빠르게 충전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이제 그 충전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느냐, 이제 그걸 보셔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100kW까지밖에 못 받아들인다. 80%까지. 그러면 100kW 대충 계산해 보면은 용량 대비 시간이 대충 나와요. 계산보다는 항상 시간이 더 걸립니다. 맞아요. 네, 그런데 대충 그 정도 나와요. 그러니까 2GMP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80%까지 18분이라는 건 최대가 350kW까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, 지금은 한 230 정도가 최대 속도예요. 이피트에서 물려보면.